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바쁘신 데 불구하시고 이런 모임에 와주시니까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일본인들은 히라다 아쩌다네가 한글을 가지고 이적한 신대 문자를 자기네들의 고용 문자라고 이렇게 하고, 또 자기네들의 신이 준 글이라고 하고, 지금 왜곡하고 있는 이때에 동서대학의 영화학과 교수인 손현석 씨가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하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일본인들이 참 믿고 있고 왜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왜곡된 것을 고쳐주고 역사적인 그 문화를 이제 바로 잡는데 의의가 있는 참 귀중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이 신대 문제가 되는데 그 글이 대마도를 거쳐서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 신사에 걸려 있는데, 이것이 일본 사람들은 자기 글이라고 오늘날까지 주장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글을 대대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약해지지 않는 위대한 한글이 되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노고를 거쳐서 제작 연구했던 글을 손현석 선생님 직접 말씀을 지금부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이런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우리 보기를 보고는 상당히 좋은 그런 내용들인데, 그 뭔지는 확실하게 다 똑같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더 궁금해진 거죠. 한국에 있으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일본에 있는 한글을 보니까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저게 실제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 눈으로 확인을 안 해보면 못 믿겠다,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라타 아스타네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일본 현지에서 보니까 히라타 아스타네를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메이지 유신을 유도한 그런 사상가의 거의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이형 같은 경우를 약간 변형시킨다거나 이것을 변형시킨다거나 변형체가 약간씩 있습니다. 그거는 김문기 교수님의 저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거는 한글이 아니야라고 이제 우길 수 있는 거죠, 지금. 근데 한국 사람이라면 얼핏 봐도 누구나가 다 한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그 역사 이전의 문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단적으로 말해서 외세에 대항하여 일본이 자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치열하게 연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뭔가 모르게 밀려오는 거대한 세력에 대한 위기감, 그래서 일본의 어떤 정신을 창작을 해서라도 만들어내서 일본 국민들에게 그 자존감을 안겨주고, 그리고 일본이 전 세계를 좀 어떻게 우뚝 서고 싶은 그런 열망, 이런 걸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라다 아스타네의 제자분이 만든 그 한글 비석이 있는데요. 그 비석 앞에 가가지고 그 동네에 가서 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한글이 그럼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고 물어보니까 대마도에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물론 저 김문기 교수님이 쓰신 그 책을 읽기 전이기 때문에 그 대마도에 그럼 한글이 있었단 말입니까 하고 저는 무지하게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거기 그 대마도에 있는 글자가 그러면 다른 글자들보다 다른 이상한 뭐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모습, 그 다음에 뭐 무슨 글자인지 모르게끔 상형문자처럼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중에서 그러면 히라다 아스타네가 보기에 한글이 가장 아름다워 보였던 겁니까 하고 제가 그렇죠. 그랬더니 그 기록들은 책에 자세히 나왔는데, 그 책은 지금 그 교수님께 들고 계신 책 직접 쓰신 저서에 또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요. 라인이 있더라고요. 그 홍해를 거쳐가지고 인도양을 거쳐서 인도네시아를 거쳐가지고 그 저희 그 한반도의 대마도 남쪽하고 시코구 갈라는 지점에서 양쪽으로 갈라진 다음에 하나는 시코구로 들어가고 하나는 대마도로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게 그 일본의 고대 언어는 이스라엘 헤브라이 민족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타스 요시 교수의 말을 들으면 헤브라이의 일본 도래를 부정을 하지 않아요. 부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게 좀 놀랍더라고요. 제가 일본이 한글을 도용해서 그 신대 문자를 조작해낸 거다라고 하는 조작설 쪽으로 아무래도 심정이 가더라고요. 그 대마도에서 그 한글 학교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2페이지에 보면 그 맨 밑단락 보면 잘 아시다시피 아메노모리 호슈 이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저기 계시는 거예요. 이 아메노모리 호슈 같은 분은 이분은 그냥 한글을 그 일본에 보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살았던 연대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668년에서 1755년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그 조선통신사 산출단이 들어갔을 때 그죠? 그 초창기로부터 조금 지났을 때죠. 그러니까 1640년대 중반 이후부터니까 이분은 조선통신사의 전성기 때 활약하신 분 이렇게 정말 보이시는데요. 이때 벌써 한글을 다 유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히라다 아스타네의 연대를 보면 이 히라다 아스타네가 생겨난 시기는 19세기 초반인데 어떻게 뭐 대마도에 한글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국학자들이 한글을 가져와서 쓴 거를 뭐 오해라는 중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일본 국학의 어떤 뭐랄까 그 국수주의적 성향, 또 외세 저항적인 성향, 일본 최고주의의 성향은 다분히 어떤 조선통신사의 영향 하에서 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국학의 그 조선통사를 팔아들인 토쿠가와 막부 같은 경우는 조선의 어떤 문물만을 받아들인다가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중국과의 교류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학을 만들게 된 것에는 조선통신사가 한몫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다수 의아한 믿음의 분매수가 아닌가. 히라다 신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봤습니다. 예,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대 문자는 우리 한글입니다. 한글이 일본의 국학자가 도용해 가서 자기네들의 글이라고 오늘날까지 신사에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는 우리 한글의 위대성을 존엄성을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상당히 그 신대 문자는 그 위대성 존엄성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을 도용해 가서 일본 신대 문자라고 합니다. 우리 신대 문자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잘 분석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의 한글 위대성을 좀 더 가치성으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